안녕하세요. 어린이를 위한 방송, 어린이와 함께하는 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입니다. 저는 어린이 라디오 진행을 맡은 동화작가 박채란입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제 목소리를 듣고 있을 여러분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두근하네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들어볼게요. 인천 송명초등학교 오찬준 기자의 사연입니다. 세포들 어떡해. 친구와 어디에 가기로 해서 친구네 집 앞에 친구가 와서 옆으로 비켜주다가 차 천장에 머리를 쾅 박았다. 혹이 난 것 같았다. 세포가 1억 개 정도 죽은 기분이었다. 거기에 갔다가 차로 들어오면서 골반을 꽝 또 박았다. 뼈가 부러지는 기분이었다. 그 다음에 머리를 또 박았다. 너무 아팠지만 재미있었다. 그래도 아팠다. 내 몸에 있는 세포가 모두 죽은 기분이었다. 세포가 정확히 얼마나 죽었는지 궁금하다. 그래도 좋고 신기한 기분이었다. 다음엔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다행히 세포들은 1초에도 아주 많이 생겨난다고 한다. 정말 다행이다. 계속 생겨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와, 재밌는 사연이네요. 그러게요. 머리를 한번 부딪힐 때마다 세포가 얼마나 죽는지 저도 궁금해요. 맞아요. 세포는 죽기도 하지만 다시 만들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부딪히면은 아프니까요. 부딪혔는데 또 재밌다고도 표현을 해줘서 저도 많이 웃었는데요. 재미있어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자, 오늘의 이야기 손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만화가 김소희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 어린이 라디오 들어보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친구들이 너무 재주가 많은 네. 친구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고 네. 또 이제 똑같은 사건을 겪더라도 어른이 네. 말하는 거랑 맞아요. 또 어린이 친구들이 말하는 거랑은 네. 또 좀 더 재미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되게 즐겁고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이 어라친을 칭찬해 주시니까 왠지 제가 칭찬받는 것처럼, 네,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네. 그동안 저희가 동화작가 선생님들이 이제 나오셨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만화가 선생님이 나오셔서 저도 약간 이렇게 팬이 된 기분으로 두근두근 설렙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도현 선생님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고양이와 새, 반달, 자리 등의 만화책을 출간하셨고요. 청소년 성장 만화 단편선 토요일의 세계라는 책에 옥상에서 부른 노래라는 단편을 발표하셨어요. 여러 작품을 발표하셨는데 선생님이 특별히 아끼는 작품, 주인공이 있다면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만화책을 많이 낸 건 아닌데요. 네. 그중에서 유독 어린이 친구들이랑 같이 네. 재미있게 아니면 같이 좀 애틋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고 싶은 주인공은 네. 반달의 송이라는 친구입니다. 그 송이라는 친구는 학교에서는 되게 네. 활발하고 재미있고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만 네. 집으로 돌아가면 약간 집의 상황이 좀 네. 친구들이 예상할 수 없는 네네. 개인적인 상황에 놓여 있어요. 네네. 그래서 좀 어두워지게 되거든요. 네. 움츠러들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친구들이 또 보이지 않는 예. 우리가 학교에서는 알 수 없지만 네. 그 집에 가면 네. 약간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 네.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친구들이 내가 예상치 못한 네. 어떤 반응이나 표현을 하더라도 조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 친구도 있을 수 있어 네. 라는 마음을 네. 같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네. 생각에서 송이를 얘기하게 됐습니다. 네네. 네, 반달이라는 책에 나온 송이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네네. 환경이나 네네. 조건에 있는 친구들의 마음을 헤아려보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 어라친들에게 선생님의 조금이라도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1분 신문 10답 시간입니다. 네. 떨리시나요? 긴장. 한번 써보고 왔는데 좀 네. 긴장되네요.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고향은 어디세요? 서울입니다. 네. 띠는요?
토끼띠, 네. 탄생 별자리는요? 황소자리입니다. 네. 좋아하는 동물 있으세요? 고양이, 네. 좋아하는 색깔은? 녹색. 네. 좋아하는 동화책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선생님이 쓰시고 네. 햇살과 나무꾼 선생님들이 번역한 네. 삐삐 시리즈입니다. 아, 삐삐 시리즈 예. 좋아하시고요. 좋아하는 음식은요? 떡볶이, 아, 네. 취미는요? 만화책 읽기입니다. 무인도에 가져갈 것 3가지 고르신다면요? 네, 저희 집에서 살고 있는 고양이 와칸다랑 아, 와칸다 사료, 네. 와칸다 손톱깎이입니다. 네. 어르신들에게 하고 싶은 말 5글자로 해주시면요. 행복합시다. 아, 네. 행복합시다. 제가 여기다가 11번을 붙여서 네.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만화책은? 아, 너무 많은데. 가장 좋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딱 떠오르시는 걸로 아무거나. 요츠바랑이라는 만화책이 아. 있는데요. 그 일본 만화책인데 거기 입양되어 온 그 서양 소녀와 네네. 번역 일을 하고 있는 일본인 아빠가 네. 같이 우당탕탕 겪는 일상 만화인데 네. 부모지만 네. 되게 친구 같고 네. 또 어쩔 때는 동료 같고 하는 그런 관계들이 네. 되게 재미나게 그려져 있고 아. 되게 귀여운 만화책입니다. 네, 보고 싶어지네요. 예. 네. 아, 선생님, 무인도에 가져올 거 3가지. 예. 정말 오늘 이런 대답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 못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네. 무인도에 가서 이제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고 네. 그 고양이는 저 말고는 모든 존재들 다 무서워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오거나 해도 그 고양이를 본 적이 없어요. 숨어 있어서. 그래서 걔는 내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무인도에 같이 가서 서로 잘 버텨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근데 저는 고양이 안 키워서 네네네. 모르는데 깎아줘야 되나요? 네, 이게 이제 야생에서 긁기도 하고 예, 하지만 이게 간혹 이렇게 말려서 살을 파고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깎아주는 편이 좋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이름이 아까 와칸다요. 와칸다. 얼마나 지금 같이 3년째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못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아니, 근데 지금 고양이 키우고 싶긴 한데 좀 겁이 나더라고요. 네, 안 키워보신 분들이 처음 네. 고양이랑 예. 이게 반려 식구가 되는 게 네네. 적응 과정이 되게 필요하고요. 네. 네, 어느 날 이제 같이 식구가 돼서 같이 살게 되는 게 아니라 네. 임시 보호도 한번 해보시고 아. 뭐 누군가가 뭐 여행 가는 친구가 있다면 한번 맡아줘 예, 보시기도 예. 하면서 나랑 우리 식구랑 고양이 잘 친구가 맞는지. 좀 적응할 만한 여지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음. 왜냐면 알러지가 있는지 몰랐는데 네. 또 막상 알러지가 맞아요. 있고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선생님 말씀대로 처음 조금 이렇게 네네, 임시로라도 네네, 같이 네네, 있어보는 네네, 시간이 네네. 필요하다. 네, 너무 이게 시작부터 너무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네. 너무 좋은데요. 이번에는 연주 한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은재, 해운수 자매가 함께 연주합니다. 캐논. 이것이 과연 리코더로 깜짝 놀랐어요. 그죠? 가능한 것인가 이런 생각 드는데요. 너무 잘 너무 음색도 이쁘고 그죠? 막 예. 모습이 그려져요. 너무 열심히 막 이렇게. 네. 그리고 보통 리코더 연주는 이제 혼자 부는 거를 주로 듣는데, 이렇게 화음을 맞춰서 부르니까 정말 또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연 하나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고양이 얘기네요. 또. 정말? 네. 선생님께서, 재밌게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천 화도초등학교 김수연 기자입니다. 이번에도 고양이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외할머니 집으로 입양 갔고 그리고 2마리는 제 학교 친구에게 입양 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애들한테 물어볼 때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데려간다고 해서 장난인가 하고 계속 물어봤는데 진짜로 데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다 입양 갈 수 있겠구나 했는데 카톡으로 언제 데려갈지 정할 때 오늘 데려가면 어떠냐 했는데 오늘은 엄마가 바빠서 내일로 하자고 했어요. 그 고양이 화장실이랑 모래랑 밥그릇 등을 준비를 못했어서 이제는 다음 주 토요일에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조금 나중에 데려가면 안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진으로 찍어보낸 사진을 보니 너무 어려 보인다고 해서입니다. 또 방 안에는 못 들여보내서 밖에서 키울 건데 추워서 좀 따뜻하게 한다고 조금 나중에 데려가면 안 되냐고 하였죠. 하지만 이제 겨울이라 점점 더 추워질 거고 밖에서 키울 수도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어미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시키려고 하는데 새끼들이 있으면 젖바려고 수술한 곳을 건드릴까봐 자꾸 미루면 어려워졌죠. 그러다가 갑자기 데려가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참 좀 생각해보고 데려간다고 하지. 또 고양이 용품도 좀 미리 준비해놓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 2마리는 입양 가지 못했습니다. 이 2마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기 고양이를 데려간다고 한 친구들 마음이 바뀌었나 봐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심란하네요. 이게 고양이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과 네. 키워보신 분은 이 심란하네요의 이 무게가 다르게 다가오는데요. 아니, 막상 막 너무 키우고 싶고 네. 자기도 이제 고양이 친구랑 식구가 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먼저 앞서는 네. 그 마음도 이해가 돼요. 네네. 근데 이제 또 상황이라는 게 어른들 상황도 있고 식구들 맞아요. 상황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좀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네. 우리 집 상황이 이렇게 돼서 네. 미안해 못 네. 데려갈 것 같아 네. 라고 바로 말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네, 왜냐면 아기 고양이가 계속 크잖아요. 네, 맞아요. 엄마랑 계속 아기 고양이는 아기 고양이대로 여기 적응을 하게 됐는데 네.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여기 적응을 하게 되는 네. 거잖아요. 예. 근데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말을 안 해주면 이 아기 고양이는 다른 곳에 옮겨가서 새로 적응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죠. 그러면 고양이가 태어나고 언제쯤에 입양 가는 게 가장 좋아요, 선생님? 2개월 지난 즈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엄마 젖을 그렇죠. 먹으면서 이제 지내다가 이제 2개월 정도 됐을 때 네네네. 그러면 가면 좋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왜냐면 2, 3개월이 적당한 게 네. 젖만 먹을 뿐만 아니라 네. 고양이의 에티켓 같은 것도 엄마한테 배우거든요. 기본적인 어떤 뭐 화장실 사용이라든지 뭐 네. 참교리 하는 거 뭐 이렇게 물어도 너무 네. 아프지 않게 무는 어머, 거 뭐 이런 것들을 배운 다음에 네. 옮겨가서 그 사이가 이제 익숙해진 교육받은 네. 게 있으니까 자기 다른 친구들을 만났을 때에도 네. 조심하게 되고 서로 아. 교제하는 법을 안 음. 상태와 모르는 상태에서 적응하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그럼 이제 너무 늦게 입양을 가게 되면 그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그건 좀 안 좋다 이렇게. 그것도 물론 있어요. 예.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예. 딱 데려가는 게 좋고. 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애매한 게 또 더 나이 든 고양이도 그러니까요. 예, 그것 식구를 때문에. 기다리는 예, 맞아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때에는 아까도 이제 예.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뭔가 적응 기간, 네, 임시 네. 보호 음. 이런 걸 좀 해보고 네. 식구들하고 우리가 이 고양이랑 친해질 수 있는지 없는지. 근데 그 기간이 또 너무 길면 안 돼요. 파양이 돼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임시 보호로 일주일 네. 같은 시간 가져보고 결정하겠습니다라고 미리 그 고양이를 원래 구조하신 분이라던가 네네. 데리고 있는 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상의를 한 후에 진행을 하는 것이 서로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고양이가 가족과 진짜 새롭게 네. 관계를 맺는 거구나. 그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네네네네네. 예쁘고 귀여우니까 데리고 오고 싶어 하지만 네. 그게 아니라 정말 관계를 맺는 거고 가족이 되는 거다. 네네네. 이런 그렇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말씀대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엄마 아빠랑 의논하고 입양을 결정했다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우리 사연 보내준 김수연 친구 조금 속상하겠지만 그게요. 예, 또 좋은 가족을 만날 수 있게 기다려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이렇게 고양이 얘기하다 보니까 선생님의 어린 시절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선생님 어린 시절에 기억에 남는 일이나 재미있는 에피소드 있으면 말씀 나눠주세요. 네, 제가 이제 반달은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네. 어릴 때부터 좀 개구쟁이였어요. 아, 네. 예,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네. 근데 많이 또래하고 요즘 친구들도 네. 할까요? 예, 예. 종종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 때도 마니또를 해서 이제 뽑아가지고 네. 일주일도 안 거칠 때 잘해주고 선물도 주고 이런 네. 게 있었는데 그거를 준비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또 되게 많은 거예요. 맞아요. 선물을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막 즉석에서 어. 막 꺼내서 이 중에서 내가 그 친구한테 뭘 주지 막 이런 친구도 있고 네. 제가 아이디어가 나가지고 네. 미리 엽서 크기의 도화지를 잘라서 네. 엽서를 그림 엽서를 만들었어요. 선생님 직접요? 예, 그래서 마니또한테 선물을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한테 네. 그 엽서를 팔았어요. 어머. 그래가지고 이제 좀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금액이 커지고 너무 많이 팔리니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네. 왠지 내가 애들한테 장사를 네. 하는 기분. 그래서 선생님한테 상의를 드려서 그거를 학급비로 재료비만 빼고 기부를 해가지고 상을 받았어요. 어머. 그래 너무 뿌듯하잖아요. 네, 근데 네. 저는 이걸 멈추고 싶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각 반에 그림 잘 그리는 친구들을 섭외했어요. 사오파 하시기. 네. 그래가지고 그림 엽서의 종류를 늘렸죠. 네. 그리고 다른 반 친구들도 마니또한테 편지 못 썼으면 빨리 이걸 사서 써. 어. 그래가지고 또 그걸 또 기부하고. 네. 그래가지고 한참 재미나게 네. 그 엽서를 그렸던 네, 그 네. 일화가 기억났고요. 네. 그 덕분에 이제 소심하게 혼자 그림 그리던 친구도 네. 아. 진짜 우리 반에 몰랐는데 쟤 그림 잘 그리는 애였어. 이렇게 막 좀 인기 스타가 되기도 하고 네. 저는 그때 약간 저한테 뭔가 사업 능력이 있나 네. 네, 이런 착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선생님, 근데 딱 그 시작이 몇 학년 때 이제 기억나세요? 5, 6학년 때. 아, 5, 6학년 때. 예. 6학년 2학기 때는 좀 중학교 올라가는 준비로 애들이 바빠서 네. 네. 별로 마니또한테 집중을 안 해가지고 딱 한 1년 정도 했던 것 1년 정도 같습니다. 바짝 이렇게. 예. 너무 재밌네요, 선생님. 네, 다행이네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좋아하셨네요. 예, 저는 낙서, 뭐 그림 그리기 이런 걸 무척 좋아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아니, 이제 제가 동화 작가니까 네네네. 제 주변의 동화 작가들은 다 저희 딸한테는 이모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유명한 동화 작가라도 저랑 친하지도 않은데도 누구 이모 이렇게 불러요. 네네네. 근데 웹툰 작가와 만화가 선생님들은 누구 님이에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진짜 어린이들은 만화를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 그리고 싶어 하는데 만화를 잘 그리고 싶은 친구들에게 조금 한마디 해준다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낙서를 많이 해야 돼요. 낙서. 여기저기 하는 거 예. 말고 네. 낙서장이 하나 있으면 좋겠죠. 네네네. 그래서 뭔가 정식으로 내가 그린다 이런 기분으로 하지 마시고 네. 친구랑 뭐 줌으로 수다를 떨면서도 할 수 있고 네. 뭐 내가 뭐 간식을 먹으면서도 끄적일 수 있고 네네. 그냥 아무거나 뭐 처음에는 별을 2개 그렸는데 네. 다음에는 그 별 밑에 내가 또 고양이를 그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색칠하고 싶어질 수도 있고 뭔가 낙서라는 게 내가 무한대로 어디까지 늘어날 수 있을지 모르는 네. 그런 되게 재미난 네. 상상놀이기 때문에 네네. 낙서를 많이 하라고 하고 싶고 네. 일기를 쓰는 것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어떤 만화라는 이 형식에 너무 갇히지 말고 네네네네. 자유롭게 좀 네네네네. 편하게 그림을 그리는 게 네네네. 중요하다. 네. 네. 당장이라도 낙서장을 만들 친구들 네. 모습이 보이는데요. 너무 뭐랄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야기를 생각해라 막 이제 그거 굉장히 부담스러워. 그런가요? 예. 어쩌죠? 전 맨날 그랬는데. 아니 이게 동화 작가 선생님들은 그게 너무 일상적이잖아요. 네. 이렇게 뭘 보셔도 이야기가 생각나시고 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보통 이제 친구들이나 또 네. 저도 그랬고 네. 그래서 이제 특히 만화로 뭔가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네. 약간
많이 끄적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저희 딸한테 제가 이제 동생이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카드를 이렇게 쓰라고, 생일 카드를 쓰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별게 아니니까 누구야 생일 축하해 정도로 쓰면 되는데 그거를 싫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왠지 쓰기 싫다고 하더니 그거를 만화로 그리더라고요. 아, 더 멋지네요. 그러니까 뭐 아주 짧은 저기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항상 글로 표현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말씀처럼 간단한 낙서나 그런 걸로 표현하는 게 편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했었어요. 네, 그러면 낙서장 여러분들, 만화가가 꾸민 여러분들 낙서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시끄리들이 부릅니다. 엄마는 깜빡쟁이. 엄마가 씻으려고 했는데 물이 끓어서 불을 껐다가 씻는 걸 깜빡했다. 엄마가 전화를 하는데 전화하면서 화를 내다가 내가 피아노 가는 걸 깜빡했다. 엄마는 깜빡쟁이다. 엄마는 깜빡쟁이다. 목소리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 네. 아니 이런 목소리로 엄마는 깜빡쟁이다 하면 그래 이럴 것 같아요. 막 찔려요.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재밌는 얘기도 듣고 신나는 노래도 들어보았으니 이제는 지식을 꽉꽉 채워볼 시간입니다. 세상 모든 것의 이야기 세모이 시간입니다. 오늘 세모이 주인공은 소금입니다. 세상 모든 것의 이야기 소금. 소금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물자 가운데 하나로 역사상 가장 오래된 필수 식품입니다. 인류는 기원전 6000년경부터 소금을 이용했습니다.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원시 시대에는 소금을 따로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식물이나 사냥한 동물의 몸속에 들어있는 소금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소금 섭취가 필요해졌습니다. 곡류나 채소만으로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나트륨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소금의 주 성분은 염화나트륨입니다. 나트륨과 염소가 1대1로 결합된 이 간단한 화합물이 우리 몸에는 꼭 필요합니다. 소금은 우리 몸의 신경이나 근육이 맡은 일을 잘 하도록 도와주고 소화가 잘 되도록 합니다. 또 심장과 뇌가 건강하게 움직이게 하고 몸에 필요한 물이 몸 안에 머무르도록 도와줍니다. 요즘에는 소금이 흔하고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값도 싸고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죠. 하지만 옛날에는 소금이 아주 귀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금,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불렸죠. 국가에서 소금을 관리하고 독점하여 판매하기도 했고 돈 대신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급여를 의미하는 샐러리는 소금을 지급한다는 뜻의 라틴어 살라리움에서 유래했습니다. 소금은 생산 방법에 따라 천일염, 암염, 정제염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천일염은 바닷물의 수분을 증발시켜 만든 소금으로 암염과 정제염보다 결정이 크고 미네랄 함량이 높습니다. 암염은 소금돌에서 캐낸 것인데 소금돌은 오래전 바다였던 곳이 땅이 되면서 화석화된 것입니다. 암염은 나트륨 함량이 높고 쓴맛이 납니다. 정제염은 전기장치를 이용해 바닷물에서 염화나트륨만 추출하여 만든 소금입니다. 불순물과 중금속을 제거하여 순도가 높지요. 네. 소금이 요리에 많이 쓰인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이렇게 우리 몸에 중요한 줄은 잘 몰랐어요. 그러게요.
네. 예. 살라리움 아셨나요, 선생님? 아니요, 몰랐어요. 오늘 많은 거를 배우고 가는 네, 저도 수금이 참 대단하네요. 네, 처음 알았고 그 수렵 채집할 때는 예, 충분히 섭취가 됐지만 농사를 지으면서는 부족해서 예. 예, 또 일부러 섭취해야 됐다. 이것도 처음 알았네요. 네, 재밌었습니다. 이제 김소희 선생님의 시간입니다. 여러 권의 책을 쓰셨는데 오늘 특별한 한 권을 준비해가지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책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아까 처음에 친구들한테 주인공을 소개한 반달이라는 만화책입니다. 네, 네, 여기 반달의 송이가 네, 그 학교에서는 활발하고 재미나게 지내지만 약간 어두운 가정 환경에 이제 처한 네. 어떤 그때의 모습을 6개월간 담고 아, 있는 네네. 만화인데요. 예, 일부를 예, 예, 조금 예. 낭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는 돌고 돌아 여기에 왔다.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지하의 카시오페아. 그곳에 뜬 반달 모양의 무대 뒤 창고에 숨어 사는 도깨비로 지내게 된 것이다. 아빠, 나는 선영이한테 너무 미안한데 아빠는 어때? 내 마음은 선영이가 모든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숫자를 전부 모아서 선물로 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어. 그럴 수 없었어. 아빠도 그런 거겠지? 마음과는 다른 사정이 있는 거겠지? 아빠, 우리 마음은 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고 어딘가 볼 수 없는 곳을 떠돌아야 하는 걸까? 라는 대목입니다. 저 지금 울 뻔했어요. 이게 너무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부분이 있는 만화라서. 네. 예. 그 예. 마지막 문장이 너무 좋네요. 아, 왜,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시 한 번만, 왜 우리 마음은? 우리 마음은 왜 우리와 함께하지 네, 못하고 어딘가 예. 볼 수 없는 곳을 떠돌아야 하는 걸까? 네. 진심이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네, 또 있잖아요. 맞아요. 예. 예. 글자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니까 너무 기쁘네요. 아니, 이제 저희가, 어린이들을 위한 이제 글이나 이야기를 쓰다 보면, 밝고 신나는 얘기를 사실은 주로 쓰고 싶죠. 그리고 아이들은 자라나니까 이제 그럼요, 예, 그럼요. 희망적인 얘기를 쓰고 싶고 이제 그러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들 마음속에는 뭐 두려움이나 이제 슬픔이나 이런 게 다 있는데 그럼요. 때로는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불편하니까 보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닐까 이제 그래서 그렇게 밝고 희망적인 글만 쓰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도 좀 될 때가 있는데 예, 선생님 오늘 읽어주신 글을 들으니까 아 그래 이런 얘기들을 조금씩 아이들이랑 더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사실은 원래 선생님께서 왜 이 대목을 고르셨는지를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질문하기 전에 제가 막 이렇게 또 감동에 차가지고서 혼자 떠들었습니다. 이 대목 아이들한테 읽어주고 싶으셨던 이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은 친구들이 내 마음을 못 알아줄 때가 되게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그리고 내 마음이 그 친구한테 전달 못하고 그 친구 마음도 나한테 전달되지 못할 때 왜 전달이 되지 못한 걸까? 내가 무슨 표현을 못한 게 있을까? 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네. 한번 해보고 네, 네. 그런 생각들을 또 전달도 용기 내서 네. 예, 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예, 이 대목을 골랐습니다. 네, 예. 맞아요. 친구랑 마음이 안 그러니까요. 통하는 게 사실은 제일 속상하고 힘든 일인데 예. 선생님 말씀 들으니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예, 그럴 땐 한번 용기 내서 얘기해 보란 말씀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이야기가 선생님 어린 시절을 좀 담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이 책은 여기 책에도 국민학교라고 예, 아마 네. 예,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얘기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렇구나. 예, 30년도 더 된 네, 네. 시절의 얘기를 지금 친구들도 이해해 주지 않을까? 네. 예, 하는 마음으로 네. 썼는데 네. 다행히 이 책을 본 친구들이 너무너무 옛날 얘기야라고 받아들여 주지 않고 네. 요즘도 가끔 그런 선생님이 있어. 네. 아니면 우리 반에 네. 좀 갑자기 집안 환경이 어려워져서 전학 간 네. 친구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주변의 친구들 이야기처럼 네. 받아들여줘서 되게 다행이고 기쁘고 고맙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같이 공감해 준 거가 제일 기쁘고 네. 그게 또 제 얘기다 보니까 네. 제가 위안을 받은 그런 기분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 반달과 이제 최근에 나온 자리라는 작품도 되게 인상적으로 읽으면서 되게 좋았던 부분이 우리가 보통 만화라고 하면은 막 저희 집에 뭐 드래곤볼 이런 만화 저도 많거든요. 좋아해요. 그래서 보통 막 되게 대부분 상상력을 예, 발휘하는 예, 그런 예. 얘기들도 재밌지만 그냥 이렇게 내 이야기 음. 사소하게도 느껴지고 어떨 때는 누구나 겪는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이런 얘기도 다 만화의 소재가 될 수 있구나. 그럼요. 네, 그런 부분이 되게 와닿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네. 뭔가 일기 쓰거나 일상을 기록할 때 꼭 네. 하나씩 사람 하나라든가 뭐 아. 낙서처럼 그림을 그릴 때도 있었지만 네. 만화를 만들어 보겠어 했을 때는 네. 막 프랑스 혁명 막 오, 그러셨구나. 예, 막 역사인데 갑자기 SF야. 막 이렇게 상상력이 무한대로 폭발하는 네. 이런 것들을 막 하고 싶을 때가 있다가 네. 이게 또 잘 이야기 진행이 또 막히잖아요. 네. 그럼 다시 내가 오늘 뭘 했지? 뭐 네. 이렇게 가면 또 그걸로 낙설하기도 하고 네. 막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만화가 선생님들도 그 되게 어마어마한 네. 스토리에 상상력을 발휘한 이야기를 쓰시는 선생님이 네. 자신의 일상을 담은 만화를 또 쓰시기도 하시거든요. 네, 네. 되게 만화라는 거는 되게 범위가 되게 넓게 네.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오늘 저녁에도 가서 만화를 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까 이 반달이 선생님 어린 시절을 담은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야기도 선생님 어린 시절이겠지만 선생님 만드신 저 캐릭터도 선생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담고 있을까요? 제 모습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만화인데 어. 미화가 됐겠죠. 네. 예. 근데 어떤 특징을 잡으면 더 친구들한테 네. 호감을 사면서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네. 이런 고민을 하다가 네. 그때 저는 주로 이렇게 동그란 단발머리였고 네. 또 호감을 살려면 약간 동글동글한 네. 형태인 게 아무래도 부드러워서 호감을 사거든요. 그래서 눈도 좀 동그랗게 그리고 네. 얼굴도 동그랗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렸던 것 같아요. 예. 그러시구나. 이 만화를 그리는 친구들이 캐릭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네. 우리가 캐릭터가 매력적이면은 그거를 끝까지 그렇죠, 그렇죠. 보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만화가를 꿈꾸는 저희 집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막 캐릭터 표를 만들어서 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훌륭하네요. 네, 뭐 혈액형 뭐 예.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예. 그러는데 선생님께서는 선생님만의 음. 캐릭터를 만드는 나만의 비법 이런 거 있으신가요? 저는 캐릭터를 만들 때 일단 외형과 내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네. 아까 말씀하신 제가 말했던 이제 동글동글한 네네. 인상, 머리는 외형에 관한 거고 네. 뭐 무슨 혈액형에 네. 뭐 어떤 성격일까, 뭐 어떤 별자리일까 하는 거는 이제 내면에 대한 네. 접근인데 저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거를 제일 먼저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그릴 때 좋아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리기가 싫은 거를 한 권씩 계속 그릴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나쁜 악당을 그리더라도 네. 그 악당이 내가 좋아하는 면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고양이를 좋아하고 좀 단발머리 네. 그리고 뭐 케이크 네. 뭐 이런 요소들을 좋아해. 네. 그러면 그런 게 아무래도 캐릭터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그려도 좀 동그랗게 그리겠고 네. 이 고양이는 사실 진짜 고양이는 케이크를 안 좋아하지만 네. 이 고양이는 케이크를 좋아해. 네. 예,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살을 붙여가는데 여기서 만약에 나쁜 악당 고양이가 나와 그렇다면 이 악당 고양이는 내가 좋아하는 네. 검은 장화를 신은 고양이처럼 네, 네. 뭐 그런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뭐 하지만 얘는 빨간 장화를 신겨줘야지. 네. 이런 식으로 난 빨간색을 좋아하니까. 네. 그리고 좋아하는 요소들을 되게 여러 군데 배치를 해본 다음에 네. 이 친구들이 무슨 관계일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생각해요. 그래야 이 친구들이 어떤 면이 있어서 무슨 일을 겪었을 때를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와 이야기는 크게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네. 같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 네. 그랬을 때 그거를 만화로 표현했을 때 표현하고 싶다면 이 재밌는 캐릭터가 만들어졌는데 얘네가 뭐 싸웠어 같이 싸웠지만 화해하고 바다에 네. 갔어 라는 어떤 플롯이 이야기 구조가 나온다고 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장면만 가장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래서 덜 좋아하는 장면이 사이사이에 작게 들어가고 네. 내가 좋아하는 장면을 극대화시켜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해봐서 네. 그린 것들을 크게도 그려서 잘라보고 네. 조그맣게 그려서 잘라도 보고 네. 그래서 그거를 도화지에다가 네. 이렇게 배치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연습을 하다 보면 네. 이 캐릭터가 더 커졌으면 좋겠어. 아. 이 캐릭터는 필요 없네? 네.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런 캐릭터를 좋아하는구나라는 거를 더 잘 알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생겼으니까 네. 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계속 그리게 돼요. 아,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네. 아, 그렇구나. 오래 그리려면 네네. 좋아하는 걸 그려야 그쵸, 하고, 그쵸. 그러려면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러네요. 예, 예, 예. 와,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 나도 만화가가 되고 싶다. 저도 되게 충분히 하실 것 같은데요? 귀가 얇고, 들으면 바로 나도 이런 성격이라서, 이런 캐릭터입니다. 선생님 주인공으로 하셔도 되게 귀여울 것 그럴까요? 같아요. 예, 예, 예. 직접 해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또 막 해보고 싶어지네요. 오늘 저녁에 가서 만화도 또 그려보고, 읽어보고. 따님이시죠? 네. 예, 따님이랑 같이 이렇게 네. 해보시면 되게 재밌는 거 나올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만화 볼 때마다 궁금한 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주인공을 그리면 그 주인공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조금씩 표정도 바뀌고 그런데 매번 그 그림을 다 똑같이 어떻게 그리시나요? 일단 좋아하면 자꾸 그리게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숙련이 돼요. 그래서 눈을 감고도 눈을 감은 좀 아니라 이 캐릭터를 내가 정면으로 계속 연습을 했는데 네. 어느 순간 이 캐릭터가 이렇게 이렇게 눈을 찡긋 뭐 눈물 팡팡 네. 콧물 팽팽 이런 것들도 연상이 돼요. 얘랑 나랑 친해졌기 때문에. 어머. 그러면은 그게 좀 자연스럽게 네. 표정이 좀 나오게 되는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이런 과정에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볼 때 내 네. 앞에 뭐 물컵이 있어. 네. 그러면 물컵을 우리가 앞으로만 네. 보고 그리다가 살짝 네. 비틀어가지고 손잡이 네. 있는 부분을 또 그리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사람을 그릴 때에도 내가 네. 앞모습을 그렸지만 네. 앞모습을 많이 그리다 보면 이 사람이 살짝 고개를 돌렸을 때 모습이 네. 떠오르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일단 핵심은 연습이다. 여기까지 예. 듣고서는 나는 못하겠다. 그냥 글을 써야겠다. 아니, 저는 되게 간단하게 약간 컴퓨터 같은 걸 사용해서 예. 이렇게 하면 뭐 오는 거 조금 변형 예.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선생님은 선생님 작품에서는 다 하나하나 그냥 예, 그리시는 건가요? 저는 그 손작업을 좋아해요. 네. 저도 컴퓨터를 사용하지만 네. 프로그램으로 뭐 입력을 해서 이렇게 3D 프로그램이라고 네. 있거든요. 예, 예. 이렇게 정면만 입력해도 네. 이렇게 앞뒤 옆모습까지 쫙 나오는 아.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근데 저는 그 느낌보다는 제가 하나하나 옆모습, 뒷모습, 뭐 머리카락 그린 거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네. 저는 그냥 다 그리고 있는 편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예, 예. 만약에 송이를 저기 그린다 그러면 선생님 보통 송이를 몇 번 그리셨을까요? 한 편에 이 책이 나온다고 하면. 셀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책을 나 본격적으로 나는 이제 시작하기 예. 전에 연습을 이 책이 한 권 분량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캐릭터가 이제는 나랑 정말 친해졌다. 네. 이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느낌이 들었을 때까지가 아마 한 책 2권 분량 정도를 연습을 한 것 같고요. 네. 그 단계를 콘티라고도 하는데요. 네, 네. 그러면서 연습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이야기의 어떤 부분, 이야기를 좀 거칠게 네. 써놓고 네. 연습도 하고 네. 이제 그게 충분히 되면 네. 자 이제 책에 들어가는 그림을 그려야지 이렇게 순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연주 한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당초등학교 김서율 기자의 연주입니다. 창가의 이야기.
네, 한음 또박또박 치려고 애쓰는 김서율 기자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네, 이게 약간 중간에 망설이는 네. 어떤 느낌까지 전달돼서 너무 귀엽고 예쁘게 잘 들었습니다. 네, 이게 리코더 악보인데 그 악보를 보면서 이게 피아노도 될까? 아. 예, 이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아마 연주를 했나 봐요. 그래서 반주 없이 오른손 연주만 보내줬는데 혹시 나중에 양손 연주까지 된다면 그때 또 어린이 라디오 보내주세요. 이제 사연 하나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동부초등학교 송민성 기자의 사연입니다. 영주의 코로나. 잠잠했던 영주에 코로나가 퍼졌습니다. 제가 영주에 살고 있는데 하필 영주에 퍼져서 걱정입니다. 학교를 못 가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게임을 하든 뭐를 하든 금방 질려버립니다. 학교에 빨리 가서 친구들과 놀고 체육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온더 라이브에는 채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친구들과 채팅하고 수업이 끝나면 2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과목을 듣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목이 다 끝나면 하루 종일 TV를 봅니다. 그래도 드디어 영주에는 아직까지는 확진자가 없어 학교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우, 사는 곳에 코로나가 퍼져서 예, 걱정을 하는 그런 사연이었어요. 아유, 요즘에는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그죠? 예. 저희 동네도 그 되게 주변 매일 알람 울리잖아요. 그죠? 예. 그때마다 걱정이 되죠. 네. 예. 근데 진짜 사람이 적응의 동물인 게 처음에는 그 알람이 울릴 때마다 엄청 신경 쓰였는데 요즘에는 또 왔나 보다. 아, 이렇게 되기는 해요. 네. 그러게요. 아, 근데 빨리 갔으면 좋겠네요. 그죠? 코로나. 예, 아.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어린이들은 학교에 가고 못 가고가 이 확진자 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니까 네, 조마조마한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네. 이제 스케줄이 잡혀 있어도 그것대로 네, 못 가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제 3단계가 되면 금요일 날 연락이 오는 거죠. 아, 다음 주부터는 예, 다 온라인 수업이다 이렇게 되니까 조마조마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김소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서를 마쳤는데요. 오늘도 특별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쌤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재밌게 예. 네, 선생님하고 대화한 것도 되게 재밌었고요. 네, 어린이 친구들이 보내준 사연도 너무 귀엽고 그죠? 예. 네. 또 귀여운 연주까지 해서 네. 되게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선생님 이렇게 웃는 모습이 저도 너무 이렇게 마음이 편해져서 평소보다 말을 더 많이 한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어라친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고 특별히 또 만화를 잘 그리고 싶은 친구들을 응원하는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 답답하고 방금 사연처럼 걱정 네. 많을 텐데 또 힘듦을 한번 우리가 경험을 하고 네. 또 지나가거든요. 지나갔을 때 더 힘찬 에너지를 네. 다 발산할 수 있도록 집에서도 건강 관리 네. 이제 수칙 같은 거 네. 이런 거 좀 사실 저도 무뎌지거든요. 이게 맞아요. 익숙해지면. 맞아요. 네, 항상 손 씻는 거, 뭐 네. 마스크 소독하는 거 이런 거 항상 스스로 하려고 네. 노력하다 보면 또 신나게 놀 수 있을 때 또 맞아요. 그에 더 재미나게 잘 놀 수 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기운 차렸으면 좋겠고요. 네. 또 그렇게 집에 있을 때 네. 테레비를 종일 보는 것도 어쩔 땐 재밌지만 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서도 해보고 네. 일기도 쓰면서 네. 가끔은 나는 그림 일기 안 쓰고 글 일기 쓰는데 네. 근데 어느 날 봤더니 낙서가 이런 게 있는데 그날은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은 그 두 개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아, 좋네요. 글과 그림을 매치해보는 네. 그런 놀이를 해봐도 네.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만화가 김소희 선생님이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꿈이랑 문이랑 뭐냐 이상한 사람들이 가는 곳은 이상한 나라? 아, 아니다. 거긴 앨리스가 간 곳인데. 아니 이상한 사람들이 가는 곳은 바로 치과야. 치과? 아, 이가 상한 사람들이 가는 곳. 우리 문이
똑똑해요. 뭐냐? 똥은 똥인데 사방으로 막 튀는 똥은? 좀 더럽다. 왜 그런 퀴즈를 내? 전혀 더럽지 않아. 정답은 불똥이거든. 불똥. 보통 불똥이 튄다고 표현하니까 그래. 그럼 하나 더 맞춰봐. 똥의 성은 뭐게? 똥이 성이 있어? 변시? 아니야. 똥의 성은 응가야. 응? 응씨도 있나? 아, 응가. 김가 이가가 아니고 응가. 그래. 맞았어. 그럼 마지막 문제야. 문희야, 화장실에서 금방 나온 사람을 뭐라고 하게? 오늘 퀴즈는 다 지저분하네.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냄새는 무슨 냄새가 난다 그래. 화장실에서 금방 나온 사람은 바로 일본 사람이야. 일본 사람? 아, 일을 본 사람이라고. 그래서 일본 사람. 우리 문희 똑똑해요. 마지막까지 웃음을 안겨줘서 고미문이 고맙습니다. 오늘도 어린이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무척 행복했어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또 신나게 지내시길 바라고요. 혹시 주변에 심심해하거나 지루해하는 친구가 있으면 어린이 라디오 들어볼래? 하고 권해주세요. 어린이 라디오는 함께 들으면 더 즐거운 방송이니까요. 일주일 후에 또 만나요. 어린이 여러분 모두 안녕.